하루만 연체가 돼도 전화가 빗발이 치잖아요. 카드사에서 돈 갚으라고 사람을 닥달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채무자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덜컥 개인회생을 하는 거야. 그리고 후회를 하시지. 개인회생 괜히 했다. 잘 알아보지 않고 개인회생 덜컥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,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미리 숙지를 한번 해봅시다. 첫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. 여러분이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나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,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할 일이 많은 자영업자분하고 화물차 기사님하고 참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.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체크카드 있는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들어 두시고, 그리고 필수 가전 같은 거 렌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거 신용카드에서 결제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결제 안 되니까 꼭 쓰셔야 한다면 계좌에서 자동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신용대출이 안 됩니다.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데 목돈이 필요하다, 신용대출 땡기고 싶다, 안 됩니다.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비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아야 된다, 그것도 안 됩니다. 전세집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대출을 받아야 된다, 그것도 안 됩니다. 물론 개인회생 3년 변제가 다 끝나면 그때는 다시 신용대출이 가능해지는데, 이 3년 진행하는 동안은 신용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물론 여러분 5개월, 6개월 정도의 재판이 끝나면 개시결정, 인가결정 받으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도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금액 자체도 작고 최고금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대출은 아예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괜히 그거 받았다가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존에 내던 변제금도 못 내고 개인회생을 폐지시켜야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 대출은 받지 않는 게 낫고, 결국은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, 이걸 미리 유념을 하셔야 되고, 차라리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보증보험도 안 됩니다. 여러분 보험회사 같은 데 취업할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받아 달라 하잖아요. 근데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회생하는 사람한테는 거부한다니까요. 또는 여러분 어떤 공사 같은 거 수주하거나 계약하실 때, 계약이 큰 경우에는 주문을 내는 회사에서 이거 서울보증보험 가서 계약 이행 보증서 이거 끊어달라 얘기하죠. 이런 경우도 발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세집 들어갈 때 전세금 떼일까봐 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 경우도 개인회생하는 동안은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취업이나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내가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한테 미리 고지해주고, 다른 방식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을 받든지 사고 날 것에 대비하는 장치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할 겁니다. 네 번째는 생계비가 너무 작습니다. 여러분 개인회생을 하면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은 전부 다 법원에 변제금으로 내야 되잖아요. 내가 한 달에 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45만 원 빼고 매달 105만 원 변제금을 내야 되잖아요. 나는 14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니까요.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한 달을 사는데 145만 원 가지고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물론 가족이 더 있다면 부양가족 주장해서 생계비를 늘리고 추가 생계비를 좀 늘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금액의 한도가 있지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. 그러면 여러분은 3년 동안 아주 작은 변제금으로 버티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. 생활 자체를 예전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만들어야 된다,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에 추가 알바를 하면 되지 않느냐.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사람들은 추가 알바에서 나오는 소득도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, 돈을 더 벌어봤자 변제금만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현금 받는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사업장에 부탁을 해서 제3자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다, 뭐 이런 썰도 들리긴 하는데, 아무튼 여러분들은 생계비가 작게 인정될 것이니까 생활을 좀 긴축을 해야 된다,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다섯 번째는 비교가 많은 사람도 무조건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채무자는 변제율이 10%밖에 안 나왔다는데, 어떤 채무자는 이렇게 저렇게 다 날리고 그러고도 개인회생 통과해서 잘만 산다는데, 나는 월급 대비 이거 계산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변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사업하고 월급 받아 생활비 쓰고 더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더 억울한 게 아닌가, 뭐 이런 게 비교가 되면 후회가 된단 말이죠. 채무자 마음이 다 그렇죠.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사람 마음이니까. 개인회생 통과했는데 내가 더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변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이게 사실관계하고 형평에 잘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. 더 성실하게 살았는데 변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, 이건 뭐 2판 4판식으로 뭐 땡겨가지고 투자하고 뭐 다 날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변제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, 법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인력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도나 원칙이란 게 한번 만들면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 거지,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나 규칙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걸 금액을 조정해가면서 일일이 금액들을 상황에 따라서 다 조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결론을 바꿔보면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이죠.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
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고 지금도 은행에 이자를 내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다른 채무자에 대비해서 조금 더 변제한다는 기분이 있어도 대다수의 국민들하고 비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혜택으로 배려를 받는 건 사실이니 이득을 봤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비교가 많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야 괜히 개인회생했잖아 이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개인회생 덜컥 신청했다가 괜히 신청했다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신용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. 두 번째는 신용대출도 안 된다. 세 번째는 보증보험도 안 된다. 네 번째는 생계비가 너무 작다. 다섯 번째는 비교가 많으면 후회를 하게 되어 있다.